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의 힘겨운 시절도 음악가로서의 실패도 아닌 1975년 작고한 형 조용기의 죽음이었다. 그보다 5살 많은 형 조용기는 친인척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여정에서 첫 동반자였다. 두 형제는 어렸을 때 아마추어 밴드인 에킨스에서 자주 함께 음악을 연주했는데 용기가 드럼을 치고 용필이 보컬을 맡았습니다. 용기는 동생이 언젠가는 스타가 될 것이라 믿으며 늘 그를 격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5년 어느 비오는 밤, 용기는 서울에서 화성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당시 조용필은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차가운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동생의 몸만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그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칼이 그의 심장을 깊이 자르는 것과 같았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용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이 아니라 조용필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은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다. 그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형이 자신에게 살아가는 법과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두 형제가 음악 연습을 하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용기에 낡은 북을 바라보며 혼자 울었다. 그는 형이 자신에게 넣어준 꿈을 이룰 자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슬픔은 결코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부산항에 돌아와와 같은 노래를 부를 때 눈을 감고 강당 어딘가에 형이 서서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조용필 씨에게 형을 잃은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고 그 상처는 평생 그에게 남았다. 조용필의 가수 인생은 영광의 정점에서도 실패의 심연까지 굴곡진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록밴드 에킨스의 리드싱어로 합류하면서 프로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큼한 스타일과 소울풀한 목소리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1년 그는 솔로 활동을 위해 밴드를 떠났고 1976년 곡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그의 이름을 새로운 높이로 올렸다. 이 노래는 한국 음악의 고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청중의 사랑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조용필의 전성기였다. 그는 서울의 큰 무대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콘서트까지 전 세계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그는 한국 대중가요의 황제로 알려져 있고 이 타이틀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한 성공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필은 유명해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약간의 돈을 벌곤 했습니다. 그는 방을 빌릴 돈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어떤 프로듀서에게 단호하게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듀서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고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축축한 빌린 방에서 목소리가 쉰 채로 노래를 불렀고 거울을 보니 지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형이 믿었던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조용필의 경력은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청소년 그룹의 등장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그는 소외감을 느꼈다. 1989년 앨범 더 드림즈는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많은 젊은 청중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실패한 녹음을 듣고 자신이 여전히 음악 산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1992년 앨범 헬로로 돌아왔고
같은 이름의 타이틀곡이 그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고 청중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노력은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작곡과 프로듀싱에도 손을 대며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항상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스튜디오에 앉아 멜로디를 쓰고 또 쓰며 완벽한 사운드를 찾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끝내고 기쁨에 울었습니다. 마치 다시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쉴 새 없이 일하고 여전히 열정을 다해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용필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을 마주하는 방식이자 슬픔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용필은 명예나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업적은 상이나 음반 판매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청중의 마음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노래를 만들어 청취자가 어디에 있든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인데 그것은 유명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한국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온 세상이 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노래할 때 누군가 위로를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용필은 음악 외에도 다음 세대의 유산을 남기고자 열망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선 콘서트에 참석하여 번 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2013년 그는 음악 산업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공헌을 인정받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상은 팬들의 편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감사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인이 공연이 끝난 후 그에게 다가와서 짧은 머리라는 노래가 죽은 남편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눈은 빨개졌고 그것이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조용필의 또 다른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다. 수년간 명성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그는 단순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동생의 옛 사진을 보며 보내는 아침 시간 말입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매일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성취는 무대에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그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삶에 대한 사랑을 유지한 능력입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눈물이 함께 담긴 긴 이야기이다. 그는 1983년 박지숙과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그는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상냥하고 예술적인 여성 박지숙은 금세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몇 년 동안 조용필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누렸습니다. 박지숙은 종종 스튜디오에서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한 번은 그녀를 위해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지만 그 노래는 발매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압박, 끊임없는 투어, 생활 방식의 차이는 점차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에 두 사람은 이혼했고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음악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자신을 늘 비난했습니다. 1994년 조용필은 똑똑하고 강한 여성인 안진현과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 두 사람은 음악 행사에서 만났고 안진현은 그가 가수로 활동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안진현은 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의 동반자였으며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긴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를 기다렸고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에는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3년에 두 사람은 이혼했고 이번 이별은 그에게 첫 번째 이별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절친한 친구에게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슬픔이었다. 두 번의 결혼 생활의 파경에도 불구하고 조용필은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박지숙과 안진현 두 사람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에게 사랑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비록 그것이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요. 사랑에 있어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정보가 없으므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은 보관하겠습니다. 조용필은 5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유명 예술가이며 확실히 음악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청중의 사랑과 그가 남기는 노래에 있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그저 자신의 음악이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전처 안진현 씨는 그가 겪은 슬픔을 깊은 이해와 존경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혼 후 드문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필은 음악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형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압니다. 그가 방에 혼자 앉아 허공을 응시하던 밤이 있었고 저는 그가 용기를 생각하고 있다는